불륜녀가 남긴 유서 마지막에 적힌 이름은 내 남편이었다. 유서에 남편분 성함이 적혀 있습니다. 경찰이 건넨 봉투를 열었을 때 제 손이 멈췄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했습니다. 김재혁 씨. 그건 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죽은 여자의 유서에 적힌 마지막 이름.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또 하나의 진실을. 평범했던 어느 저녁, 낯선 전화 한 통. 그날은 정말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 재혁 씨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야근이 많다고 했었죠. 오후 7시 32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경찰서 형사과입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혹시 김재혁 씨의 부인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남편분께 사고가 난 건 아니고요.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괜찮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수진이라는 여성 아시나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그렇군요. 실은 오늘 오후 2시경 이수진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그게 저희랑 무슨 상관이? 유서가 있었습니다. 그 유서에 남편분 성함이 적혀 있어서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TV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남편분과 함께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대로 주방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이수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의 유서에 제 남편 이름이 있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아, 회의 중인데. 무슨 일이야? 당장 집에 와. 경찰서 가야 해. 경찰서? 무슨 일인데? 와서 얘기해. 빨리 와. 남편의 목소리가 갑자기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애들 괜찮아? 애들은 괜찮아. 너 때문이야. 나? 이수진이라는 사람 알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몰라. 누군데? 거짓말하지 마. 그 사람이 죽었어. 유서에 내 이름이 있대. 뭐? 잠깐 내가 지금 갈게. 거기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40분 뒤 남편이 헐레벌떡 집에 도착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아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나도 몰라. 경찰서 가면 알 수 있을 거래. 이수진이 정말 죽었다고. 알고 있었네. 그 사람. 아니, 그게. 경찰서 가서 얘기해. 애들한테 이모 오라고 했어. 30분 뒤 시누이가 와서 아이들을 맡겼고 우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사망이라는 단어가 남긴 불길한 예감.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한 형사님이 우리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경 이수진 씨가 자택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서 빈 수면제 통이 발견됐고 유서가 있었습니다. 형사님은 파일을 펼쳤어요. 이수진 씨는 35세, 미혼이고요. 구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직장은 기업 마케팅팀이고요. 저희랑 무슨 관계인가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유서에 김재혁 씨 성함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그 사람 모릅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모르십니까? 이수진 씨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김재혁 씨 번호로 최근 한 달간 247통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순간 제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통화였어요. 업무요? 김재혁 씨는 기업 개발팀이시고 이수진 씨는 기업 마케팅팀인데 두 회사는 거래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만 그건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했어요. 업계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문자 메시지는요? 형사님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보고 싶어. 오늘 못 만나서 아쉬워. 당신 생각만 해. 이런 내용들이 업무상 대화인가요? 저는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숨겼습니다. 이수진 씨와 개인적인 관계였습니다.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언제부터요? 형사님이 물었습니다. 작년 봄쯤부터요. 1년 넷째입니까? 네. 형사님은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부인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렇군요. 유서를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건넨 봉투 유서였다. 형사님은 투명 봉투에 든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원본은 증거물이라 보여드릴 수 없고 복사본입니다. 읽어보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편지지는 분홍색이었고 깔끔한 필체로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이 편지를 읽는 누군가에게 저는 이수진입니다. 35살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떠나게 되어서.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1년 반 동안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받는다고 착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말했어요. 부인과는 사랑이 식었다고, 이혼을 생각 중이라고, 나와 함께하고 싶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바보같이 6개월을 기다렸어요. 1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부인 곁으로 돌아갔고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한 달 전 알게 되었어요. 이혼할 생각 같은 건 없었다는 걸. 저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구였다는 걸. 임신했습니다. 그 사람의 아이를요. 말했어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지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제 뱃속의 아이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어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혼자서요. 아이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했습니다. 김재혁 씨, 당신을요.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임신 했었다고요? 제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대답해요. 그 여자가 임신했었어요? 그랬었어. 언제요? 한 달 전. 그래서 지우라고 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 전이면 우리 결혼 기념일 바로 다음 주잖아요. 그때 당신 나한테 꽃 사주고 외식하자고 했었죠. 사랑한다고 했었고. 수아야. 그 다음 주에 다른 여자한테는 애 지우라고 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김재혁 씨, 이수진 씨가 낙태 수술 받은 날 어디 계셨습니까? 회사에 있었습니다. 함께 가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이수진 씨는 혼자 갔군요. 그날 밤 이수진 씨가 당신께 23통의 전화를 했습니다. 모두 받지 않으셨더군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가 아니라 그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혼자 병원에 가서 혼자 아이를 떠나보내고 혼자 울면서 전화했을 그 여자. 마지막 줄에서 멈춰버린 숨. 경찰서를 나온 뒤 저는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요. 수아야, 같이 가자. 얘기하자. 지금은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제발.
혼자 있고 싶어요. 제발 좀 내버려둬요. 저는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죽은 그 여자 이수진 씨도 이 별들을 봤을까요? 마지막 밤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10번째 전화가 왔을 때 받았습니다. 뭐예요? 어디야? 집에 없는데. 그냥 걷고 있어요. 지금 몇 시인데? 위험해. 들어와. 당신이 위험한 거 알아요? 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건 당신이 죽인 거예요. 직접 손을 쓰진 않았지만 당신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몰랐다고요? 임신한 여자한테 혼자 애 지우라고 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고도 몰랐다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당신을 사랑했는데 배신당하고 혼자 아이까지 떠나보내고. 미안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요. 그 여자한테 미안해 해야죠. 근데 이미 늦었네요. 죽었으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새벽 2시였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왔어? 애들은요? 자고 있어. 그럼 됐네요. 제 방으로 가려는데 남편이 붙잡았습니다. 수아야,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해요. 사람이 죽었어요. 당신 때문에.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나도 괴로워. 수진이가 죽었다는 거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 그래서요? 동정받고 싶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괴롭다고요? 웃기네요. 정작 괴로워해야 할 사람은 죽었는데.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여자 유서 봤죠? 마지막까지 당신 사랑했대요. 당신 이름 쓰면서 죽었어요. 근데 당신은 뭐 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병원도 안 가고 그냥 모른 척 했잖아요. 할 말이 없어. 당연히 없겠죠. 변명할 여지도 없으니까. 남편의 첫 반응 너무 빠른 부정. 다음 날 아침 저는 시댁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오, 수아야. 무슨 일이야?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재혁 오빠가 바람을 폈어요. 뭐라고? 1년 반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어제 자살했어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거야? 장난 아니에요. 경찰서 다녀왔어요. 유서에 재혁 오빠 이름이 있었대요. 세상에. 그 여자가 임신했었대요. 재혁 오빠 아이를요. 근데 혼자 지우라고 했대요. 재혁이가 그랬어? 네. 본인이 인정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재혁이한테 전화해 볼게. 괜찮아요. 그냥 알고 계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친정 엄마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엄마는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다 알고 있었구나. 아니에요.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그럼 더 충격이었겠네. 괜찮아?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이제 결정할 수 있으니까. 무슨 결정? 이혼이요. 수아야. 엄마, 저 이 남자랑 못 살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죽은 그 여자 생각날 것 같아요.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편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까지. 거실은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재혁아.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네. 미친놈. 내가 그럴 놈이 아닌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며? 내 때문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냐?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 시아버지가 책상을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미안하다. 내가 재혁이를 잘못 키웠나 봐.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재혁이가 잘못했어. 크게 잘못했어. 근데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못할 것 같아요. 수아야, 사람이 죽었어요. 재혁 오빠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한 사람도 재혁 오빠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재혁 오빠를 볼 때마다 그 여자가 생각날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건 그 여자도 잘못한 거 아니냐? 유부남인 걸 알면서.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몰랐대요. 재혁 오빠가 숨겼대요. 그리고 설사 알았다고 해도요. 죽을 만큼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숨겨진 관계의 실마리들. 며칠 뒤 저는 이수진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경찰서에 다시 갔습니다. 형사님, 혹시 이수진 씨 유품 볼 수 있을까요? 유품이요? 왜요? 그냥 알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형사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가족이 아직 안 오셨어요.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마음 아프실 거예요. 괜찮아요. 형사님은 저를 증거 보관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투명 봉투들이 놓여 있었어요. 휴대폰, 지갑, 다이어리, 사진들. 이게 전부예요. 천천히 보세요. 저는 다이어리를 먼저 펼쳤습니다. 깔끔한 필체로 일상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재혁 씨랑 저녁 먹었다. 너무 행복했다. 재혁 씨가 꽃을 사줬다. 처음 받아보는 장미. 울컥했다. 언제쯤 재혁 씨 부인과 이혼할까? 기다리는 게 힘들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재혁 씨가 또 못 만난다고 했다. 가족 행사래. 나는 언제쯤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임신 사실을 말했다. 재혁 씨가 당황했다. 하지만 책임지겠다고 했다. 믿어도 될까? 오늘 병원 갔다. 혼자. 재혁 씨는 안 왔다. 전화도 안 받는다. 아기가 떠났다. 나도 따라가고 싶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사진들도 봤습니다. 남편과 이수진 씨가 함께 찍은 사진들. 카페에서, 공원에서, 호텔에서.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히 이수진 씨의 미소가 밝았어요.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미소였습니다. 휴대폰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남편에게 보낸 것이었어요. 재혁 씨 사랑했어요. 정말로요. 행복했어요. 비록 끝은 슬프지만 당신을 만난 건 후회하지 않아요. 부디 행복하세요. 부인분과 함께. 이 메시지를 보내고 2시간 뒤 그녀는 죽었습니다. 다 보셨어요? 형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재혁 씨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자살 교사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알아요. 하지만 도의적 책임은 있습니다. 크게요. 네. 알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랑에 빠진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사랑한 것뿐. 불륜녀가 유서에 남긴 진짜 의미.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재혁 씨. 오랜만에 이름을 불렀어요. 응? 수진 씨 유품 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다이어리도 보고 사진도 보고 마지막 메시지도 봤어요. 그 사람 정말 당신 사랑했더라고요. 수아야. 다이어리에 매일 당신 얘기만 적혀 있었어요. 오늘 만났다, 꽃 받았다, 행복했다. 그런 얘기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서 내용이 바뀌더라고요. 언제 이혼할까, 나는 언제 가족이 될까 기다리는 게 힘들다. 임신했을 때 쓴 거 봤어요. 당신이 책임지겠다고 했대요. 근데 며칠 뒤엔 혼자 병원 갔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미안해.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기가 떠났다. 나도 따라가고 싶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한테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재미였어요? 사랑. 아니었어. 그럼 뭔데요? 모르겠어. 외로웠던 것 같아. 수진이가 날 필요로 하는 것 같았어. 나는 당신 필요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나는 당신이 있었는데 당신은 다른 여자가 필요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가 당신한테 보낸 마지막 메시지 봤어요. 사랑했다고 당신 만난 거 후회 안 한다고 부디 행복하라고. 그렇게 쓰고 죽었어요. 그만해. 제발. 왜요? 듣기 힘들어요? 당신이 한 짓인데? 남편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나도 괴로워. 괴로워요? 당신이? 웃기네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정말 괴로웠던 사람은 죽었어요. 혼자 아이 지우고 혼자 울고 23번이나 전화했는데 안 받아주는 남자 때문에. 그 여자가 유서에 당신 이름 쓴 이유 알아요? 마지막까지 당신이 책임지길 바랐던 거예요. 최소한 자기가 죽으면 당신이라도 괴로워하길 바랐던 거죠. 남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증거가 됐어요. 당신이 바람 폈다는. 수아야. 이혼해요.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요. 무너지는 남편과 흔들리지 않는 아내.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안 돼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이요? 이런 아빠 밑에서 자라는 게 아이들한테 좋을까요? 나도 잘못을 깨달았어. 다시는 안 그럴게. 믿을 수 없어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해요. 수아야, 진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후회하고 있어. 죽고 싶어요? 그럼 죽어요. 수진 씨처럼.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죽고 싶으면 죽으라고요. 수진 씨도 죽고 싶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수아야,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사실이잖아요. 당신이 죽인 거예요. 직접 손을 쓰진 않았지만 남편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한테도 너한테도. 이제 와서 미안해하지 마요. 늦었어요.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예요. 서명해요. 수아야. 제발. 아니면 재판으로 갈래요? 그럼 수진 씨 일도 다 나올 텐데. 남편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정말, 정말 이혼해야 해? 네.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예요.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은 양육비만 보내요. 그리고 하나 더. 뭔데? 수진 씨 부모님께 사과해요. 직접 찾아가서. 그건 당신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예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할게. 그리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내가 선택한 가장 조용한 복수. 이혼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이수진 씨의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가봐야 할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이 별로 없었어요. 영정 사진 속 이수진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인과 무슨 관계시죠? 한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어머니인 것 같았어요. 저는 김재혁 전 부인입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인사드리러 왔어요. 늦었지만 어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부인 잘못 없어요. 우리 딸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수진 씨 잘못 아니에요. 유부남인 걸 알면서 처음엔 몰랐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알았을 때도 사랑했으니까 헤어지지 못한 거겠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딸이 바보같이 그 사람만 기다렸어요. 이혼한다고 함께하겠다고. 그 거짓말만 믿고.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부인 잘못 아닌데. 남편을 제대로 못 봤던 제 잘못이에요. 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 씨 미안해요. 제가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말고. 장례식장을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게 제 복수라고. 조용하지만 확실한 복수. 남편에게서 떠나는 것. 그리고 잘 사는 것.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남편을 가장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일 테니까. 불륜녀가 남긴 유서. 마지막에 적힌 이름은 내 남편이었습니다. 그 유서는 제게 진실을 알려줬어요. 제가 몰랐던,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진실을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여자한테 화 안 나?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 여자가 유서를 남겨줘서. 덕분에 저는 깨어날 수 있었으니까. 거짓 속에서 살고 있던 제 자신을.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진실 위에 세워진 삶을요. 힘들겠지만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아 사는 삶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 선택한 제 삶이니까요. 수진 씨, 부디 편히 쉬세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의 마지막 용기가 저를 자유롭게 해줬어요.